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5시부터 5시 50분까지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주식의 봄, 수익을 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겸입니다. 수익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늘 봄이겠죠. 비록 날씨는 꿉꿉하지만 이런 시장 속에서도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오늘도 알찬 투자의 정보들 많이 챙겨왔는데요. 오늘도 함께할 전문가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죠. 하이스트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스트입니다. 지난주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많았었는데 네. 주말에 또 큰 악재가 하나 나왔었잖아요. 계속해서 뉴스가 나왔죠. 네, 이란이 이스라엘을 드디어 쳤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굉장히 좀 장 초반에 힘들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 낙폭을 2% 가까이 키웠다가 그렇죠. 결국은 오후장 시가로 회복하면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도 투심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락 종목 수가 많았고 네. 올라가는 종목들 정말 가는 종목만 가는 시장이라 체감적으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힘든 하루를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힘들수록 제가 지난주에 한번 앵커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불확실성이 많은 시장에서 쉬어가자고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네. 지난주에 정말 저는 쉬어갔어요. 근데 꼭 쉬어갈 때 꼭 잡지 않았던 종목들이 크게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네. 지난주 월요일 저희 방송에 당장 내일 시가 베팅 종목이었던 한국석유가 굉장히 네. 큰 시세를 보여줬던 우선 걸로 알고 그 있는데 부분 나중에 제가 다시 네. 한번 언급드리겠지만 굉장히 좀 반성이 좀 많았던 한 주였고요. 이렇게 불확실성이 많은 한 주일수록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쉬어갔다는 생각이 지금도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주도 불확실성이 많은 만큼 한 주 더 쉬어갈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자분들이 갈팡질팡하고 힘들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계속 매매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네. 쉬어가는 것도 투자의 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좀 국제적인 불확실성,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히 좀 어지러웠던 것 같습니다. 중동 리스크와 더불어서 국제유가, 환율, 금리까지 정말 시장을 좀 억누르는 듯한 분위기가 만연했던 분위기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오후장 들어서 힘을 내줬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0.4%, 코스닥은 0.8%에서 0.9%가량 하락세를 좀 줄이면서 마감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우리가 이럴 때 어떤 테마를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되는지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바로 내일 시가에 베팅할 만한 혹은 단기 스윙으로 베팅할 만한 두 가지의 테마 들고 왔는데요. 해시태그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해시태그 살펴보시면 첫 번째는 엑셀 그리고 두 번째는 브롬 들고 왔는데 엑셀을 들고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가상현실 같은 경우 네. 최근에 너무 많이 쉬었었어요. 이제는 순환매 수익 종목은 관점에서 사실 2차 전지도 있고 AI도 있고 많은데 우선 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지고 왔고요. 이번 주 주중으로 스코넷과 메타의 네. XR 게임이 신작이 출시가 되고 있고 그 외에도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는 만큼 그동안 XR 관련 테마가 너무 많이 쉬었고 네. 왜냐하면 대부분 글로벌 빅테크 애들이 차세대 먹거리로 XR을 계속 선점을 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부각받을 때가 왔다. 근데 네. 항상 저는 시장이 길목을 좀 먼저 지키는 매매를 네. 선호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2월 5일 날 혹시 제가 가지고 왔던 테마 기억나시나요 혹시? 2월 5일이면 굉장히 한 두 달 전이어서 두 달 전인데 사실. 그때 테일러 씨 관련해서 제가 JMB를 네. 시가 베팅으로 가지고 왔었는데 한 달 동안 안 가다가 최근 일주일 동안 100%가 올라가더라고요. 두 달 만에 갔습니다. 네. 그만큼 길목을 미리 지키고 있으면 네. 좋은 점도 있고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좋은 그런 점도 있고 메리트도 있지만 오래 기다려야 되는 나쁜 점도 있는 만큼 시장이 좀 길목을 지키려고 엑살은 가져갔고요. 브롬은 간단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재보복이 있을지 없을지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 안에는 결판이 날 거라. 브롬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쪽으로 의존도가 좀 높은 그런 거잖아요. 작년 10월 달 네. 이제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때 가장 급등했던 테마 중에 하나가 브롬이었거든요. 맞아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관련주 종목들이 상한가를 말아올리면서 네. 급등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큰 반응이 없었어요. 특히 지난주 반짝 상승 이후로 네. 윗꼬리를 달고 빠졌는데 확전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다시 한번 순환매 차원에서 수급이 돌 수도 있다. 물론 이스라엘이 재보복을 하지 않는다면 네. 굳이 추천이 나갈 필요는 없겠지만 그럼 사실 두 번째 네. 테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장 상황을
시장을 보고 진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들으면 꽃놀이패로 되겠네요. 시장 상황을 보면서 진입을 네. 할 생각이고요. 물론 뭐 대체할 종목과 섹터는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꽃놀이패로 브롬을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내일 당장 시가에 베팅할 만한 혹은 단기 스윙 테마 이렇게 두 가지 들고 왔는데 과연 두 가지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게 내일 시가이고 어떤 게 단기 스윙일지 그리고 이 테마 내에서는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증시의 한 줄평에 대해서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증시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지난주부터 불확실성이 가득한 증시 시장이다라고 한 줄로 좀 정의를 해드리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 총선 그리고 CPI, PPI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제 전쟁까지도 불확실성이 너무 가득했잖아요. 쉬어갈 이유가 충분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 금리 그다음에 또 이스라엘의 재보복, 유가까지. 유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제가 유가뿐만 아니라 원자재 에브리신 랠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유가뿐만 아니라 금, 구리 다 뛰고 있다. 지난주부터 금일까지 그 관련주 종목들, 원자재 관련주 종목들만 정말 에브리신 랠리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번 주도 계속 그 랠리가 이어질지 너무 불확실성이 커요. 재밌는 부분이 제가 그 검색창에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를 쳤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뉴스들이 많이 뜨더라고요. 그만큼 이 시장에 몇 가지 단어로 해석이 되는 몇 가지 단어가 있어요. 선반영, 기대감, 불확실성 이런 몇 가지 단어로 시장 상황을 압축할 수 있는데 지금 시장은 그냥 불확실성이 가득하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투자할 때 항상 확률을 중시 여기는데 불확실성, 확실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시장에 확신이 없어요. 이게 올라갈지 떨어질지 이 부분도 나중에 제가 코스닥과 코스피 차트 한번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의 증시 한 줄평을 불확실성만 가득한 시장이라고 정해봤는데 오늘의 증시는 봄일까요? 겨울일까요? 제가 느끼기엔 겨울인 것 같기도 하고 막판 들어서 그래도 매수가 있었던 걸 보면 그래도 봄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겨울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을 했고요. 다행스럽게도 홍콩의 그 비트코인 선물 ETF가 오늘 승인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짝 오장 들어서 살아나긴 했습니다. 그래도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한파가 될 뻔한 겨울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네, 한파가 될 뻔한 겨울이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왜 한파가 될 뻔했는지 이런 한파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내 계좌를 방어해야 되는지 잠시 후에 한번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불확실성이라는 이 공포감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 개파락으로 출발했지만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 저점 대비해서는 낙폭을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했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 0.4%, 코스닥은 0.9%가량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낙폭은 많이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락 종목의 개수가 상승 종목 대비 월등히 많았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오늘 시장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느끼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아직은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 전략을 더 자세하게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하이스입니다. 오늘 시장 그냥 한 줄 평으로 아까 불확실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차트만 보더라도 4월 굉장히 힘든 한 달입니다. 코스피 지수도 꾸준하게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그냥 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4월 들어서 빨간불 켜진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낙폭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추세적으로 추세 하단 부분까지 내려왔었고요. 재밌는 점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121선을 터치하면서 지켜줬고 코스피는 61선을 터치하면서 오늘 지켜준 게 좀 재미있더라고요. 그만큼 양 시장 모두 4월 들어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냥 간단한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상승에 대한 조정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동안 상승의 동력이 됐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꺾였죠.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 미국 CPI와 PPI 결과 발표 이후로 6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는 물 건너갔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연준에서는 올해 한 차례에서 두 차례 금리 인하가 나오는 만큼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에 3월 금리 인하 기대감, 그다음에 6월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꺾이면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낙폭을 축소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홍콩의 비트코인 ETF 현물 승인도 있겠지만 3월 수출입 데이터가 오늘 발표가 나왔는데 양호하게 마감이 됐어요. 반도체는 여전히 수출입 경기가 괜찮고요. 자동차, 현대차나 기아차 필두로 자동차나 조선 같은 경우도 수출입 데이터가 양호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본격적인 1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실적이 나쁘지 않은 종목들, 특히 중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낙폭을 이렇게 축소를 좀 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추가적인 하락폭도 열려 있고요. 상승폭도 열려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이 지수의 방향성이잖아요. 근데 이 지수의 방향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가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물론 시장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투자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요. 이제는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고점을 향해서 달려갈 거다라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이 이제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양날의 검이듯이 소극적으로 본다면 추가적인 하락폭이 제한적이면서 투자가 소극적이다 보니까 수익을 크게 내기가 힘들 뿐더러 긍정적으로 본다면 바닥권에서 큰 수익을 목표로 갈 수는 있겠지만 추가적인 하락이 열려 있다면 고점에서 물릴 확률도 높다 보니까 시즌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확신이 없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배트를 짧게 잡고 빠르게 대응하는 방법이 일단은 가장 우선적이고요. 주요국, 선진국들에서 총화 정책, 금리 경로가 탈동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얼마 전 유럽 쪽에서 미국은 미국이고 유럽은 유럽이다. 한마디로 미국은 경기가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고용은 뜨겁고 경기가 좋다 보니까 올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언제 할지 몰라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단단한 독일 같은 경우도 한계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유럽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6월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최근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국내 같은 경우도 미국과 탈동조화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한마디로 디커플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 탈동조화라는 단어가 중요한 이유가 이 탈동조화 때문에 최근에 환율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도 나지만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데 우리가 먼저 내려버린다? 이런 우려감 때문에 환율, 위험자산이 아니라 안전자산, 금이라든지 달러가 안전자산에 속하잖아요. 금값 올라가는 거 보면 무섭다고 느끼실 텐데 달러도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이 탈동조화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가 환율은 어디까지 갈까? 유가는 최근 제가 지난주에 아마 유류 관련 섹터를 가져오면서 100불이 넘길 수도 있다. 물론 이스라엘이 재보복을 하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을 막지 않는다면 이란이 100달러를 넘기지 않을 확률이 높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다거나 이스라엘이 아마 재보복을 이번 주나 다음 주 할 경우 유가가 정말 100불을 넘길 수도 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오펙 같은 경우 감산 이슈가 나온 지 1년이 넘었어요. 공급망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이제 전쟁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유가가 계속 올라간다면
100불을 충분히 넘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유가가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린 환율, 이 탈동조안 때문에 환율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환율 정말 1,400원이 돌파가 나올 것인지 유가가 100불이 넘을 것인지 불확실성입니다. 누구 하나 확신을 가지고 투자라는 사람이 안 계실 거예요.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가 고점일 수도 있다.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보셔야 되고요.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와 그리고 최고의 시나리오를 미리 설정해 놓으시고 지수를 바라보시되 그 종목도 손절을 할 종목과 손절 없이 만약에 지수가 더 빠진다고 한다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총알은 제가 항상 확보해 두시라고 간곡히 부탁드리는 이유가 이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르면 오늘 밤 이스라엘 재보복의 갈림길에 들어섰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제가 앵커님께 말씀드렸어요. 재보복을 할 확률보다 하지 않을 확률이 일단은 높다. 할 거였으면 미리 선전포고를 했을 텐데 이란 같은 경우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얘기한 지 2주 만에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줬어요. 또 거기다가 그걸로 인해서 사실 방어도 거의 99% 이상 했었잖아요. 네, 뭐 대공 미사일과 거의 뭐 드론을 300여 기 보냈지만 99%를 다 막았던 이유가 일단 육로가 막혀 있잖아요. 미사일밖에 쏠 게 없는데 이스라엘의 대공망을 과연 이란이 몰랐을까? 누가 봐도 약간은 짜고 치는 고스톱일 뿐더러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격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방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와줄 수 있고 적극적으로 방어에 임하겠지만 재보복은 하지 말아달라라고 얘기를 한 만큼 이란 입장에서도 일단 명분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 이제 명분을 이란한테 먼저 줬잖아요. 근데 그걸 또 재보복을 한다면 명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국제사회에서 명분을 생각했을 때 재보복을 할 확률은 낮다. 하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보면 과연 재보복을 하지 않을까. 지금 총리 같은 경우 지금 하마스와 전쟁이 좀 길어지면서 입지가 좀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결집을 위해서 재보복을 할 확률도 열어놓고 봐야 되다 보니까 이 부분도 당연히 불확실성이에요. 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열어놓고 항상 시장은 판단하는 이제 투자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오늘 특히나 주말 내내 좀 나왔었던 뉴스, 이 중동발 불안으로 인해서 시장이 국제적으로 좀 출렁했던 것 같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증시까지도 좀 충격했는데 다행히도 그래도 국내 증시는 이 수출입 데이터로 인해서 오후장 들어서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시장 모두 하락을 했다는 것이 좀 안타까울 것 같은데 과연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섹터를 눈여겨봐야 될지 반도체 관련주도 3시 이후부터 좀 시장에서 시세가 쏠렸었기 때문에 반도체를 봐야 될지 혹은 지금 유가가 계속해서 오르기 때문에 유가 관련주를 봐야 될지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희 방송에서 당장 내일 시가에 혹은 단기 스윙으로 베팅할 만한 종목 2가지 들고 왔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의 봄 종목 들고 왔는데 수익률표 보시면요. 이런 전략들 그리고 저희 방송 열심히 시청하시고 보신 종목들만 공략을 하셨더라도 단기간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4월 달에 드린 종목입니다. 4월 시장 어땠나요, 여러분들? 거의 2주 내내, 한 달 내내 시장에 억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달에 우리에게 짧게나마 공략할 만한 타점이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 위주로 모조리 다 수익을 드렸는데요. 퓨릭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송의 원탑 종목, 저희 방송만의 이 추천주였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단 3거래일 만에 며칠 되지 않아서 우리에게 10% 가까운 수익을 드렸고 뿐만 아니라 당일날 수익 드린 종목이 3종목이나 됩니다. 한삭 같은 경우에도 당일날 무려 10%, KX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당일날 5%, 뉴파워 플라스마 같은 경우에도 당일날 7% 넘게 수익을 드렸는데 사실 지난주 월요일날 저희 방송을 보시고 좋은 종목이라고 인지하시고 접근하셨던 분들이라면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도 2자릿수 이상의 또 상승률도 맛보셨을 것 같거든요. 그만큼 우리 함께 하시는 하이스트 전문가님의 이 종목을 보는 눈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나도 이렇게 종목을 보는 눈이 남다른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해서 대응도 해보고 또 종목 선물도 받고 싶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종목명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등 다양한 전략까지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꼭 한번 오늘장의 종목, 당장 저희가 내일 시가에 베팅할 만한 종목 하나, 그리고 단기 수익 종목 하나, 마지막으로 오늘의 봄 종목 하나 이렇게 3가지의 종목 선물 드릴 건데요. 3가지의 종목 선물에 종목명, 매수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등 자세한 전략까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시간 이제 31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1분이 지나면 바로 또 문이 닫히기 때문에요.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자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하이스트 이렇게 4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10초 안에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참여해주신 이후에 꼭 한번 오늘장에서 챙겨볼 만한 3가지의 종목 선물, 종목명이라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수익률표를 보면서 제가 언급을 했듯이 저는 지난주 사실 저희 방송에 이 내일 시가 베팅 종목이었던 이 한국석유가 굉장히 아쉽거든요. 네. 일단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오프닝 때도 얘기를 했지만 직접 좀 얘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는 항상 수익률 자랑보다는 수익에 대한 반성 의식은 또 항상 거기에 가지고 대해서 있는데 리뷰를 좀 네. 해드린다면 우선 첫 번째로 지난주 4월 5일 한 열흘 전이었을 거예요. 금요일 날 저는 항상 장 전에 9시 장 시작하기 전에 후발주나 시초가 체크 종목을 항상 알려드리고 있어요. 시초가 체크 종목으로 KBI 메탈과 한국석유를 지지난주 금요일 날 처음 알려드렸습니다. 이 시초가 체크 종목은 최소 비중으로 일단은 시초가 진입을 하셔도 된다고 항상 이 방에서 제가 언급을 좀 드리고 있는 테마인데 KBI 메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비철금속 테마이고 최근에 이제 원자재 관련 애들이 에브리싱 랠리다. 특히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핫했잖아요. 네.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 아마 내일의 시가로 가지고 왔던 테마가 데이터 센터였을 맞아요. 거예요. 데이터 센터 설명드리면서 AI에서 파생된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주 가지고 왔던 게 바로 전력 설비였어요. 전력망이랑. 모두 다 최근 한 달 동안 압도적으로 시장의 수급을 좀 빨아들였던 테마인데 전선이 뛰면 구리가 안 뛸 수는 없잖아요. 구리 가격이 이제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라는 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2구 산업이 뭐 대장주잖아. 2구 산업이나 대창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나는데 제가 후발주 종목 이런 전력, 전선 관련 테마의 후발주 종목으로 KBI 메탈을 알려드렸습니다. 요 시점에 제가 이제 한 열흘 전이니까 거의 바닥 구간 1,300원 이하에서 제가 시초가 진입을 알려드렸고요. 굉장히 급등이 나왔어요. 이거 오늘 갭 띄우고 상한가 간 종목이잖아요. 오늘 상한가 간 거 네. 제가 확인했는데 재밌는 점은 저희 이제 방에서 네. 이 종목을 제가 시초가 알려드리고 매수를 하시고 지난주에 네. 한 8에서 9% 정도 익절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마 땅을 치고 좀 후회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안 파셨다면 오늘 상한가를 그대로 맛보실 수 있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익절은 항상 옳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물론 분할 매도로 가져가셨으면 더 큰 수익률 챙기실 수는 있겠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저도 지난주 한국석유를 추천하지 못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급등이 나왔지만 거의 1,300원 대비해서 2,200원 부근까지 오늘 올라왔거든요. 내일 만약에 갭 상승이 나온다면 거의 한 열흘 만에 100% 가까운 상승을 보일 수도 있는 종목이 이 KBI 메탈이다. 그래서 노란 톡방에서 제가 이렇게 항상 시초가 체크 알려드리는 종목들은 정말 체크하셔서 시장가로 일부 진입을 좀 해보시면 제가 시장에서 가장 핫한 테마 그리고 수급이 좀 쏠리는 테마를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재미있는 수익을 1, 2주 안에 맛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앵커님이 기다리셨던 한국석유예요. 네. 지난주 제가 시가 종목 일주일 전이잖아요. 요 정도 아마 13,000원, 14,000원대 지지부진하고 있을 때 제가 가지고 왔었습니다. 재밌는 점은 화요일 날 제가 시가로 진입을 못했거든요. 전일 시가 베팅 종목 한국석유가 장전 사인을 못 드렸다. 그런데 튀어 올랐습니다. 화요일 날 바로 12%, 시가는 굉장히 낮았어요. 시가 대비해서 그 12% 정도가 한 번에 튀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놓쳤구나 라고 네. 생각하고 지난주 금요일이었을 거예요. 이란이 24시간 안에 이스라엘 공격할 듯이라는 뉴스가 지난주 금요일 날 오전에 제가 올려드리면서 한국석유가 한 1, 2% 정도 낮게 낮춰졌거든요. 14,850원에 흥국석유, 국동유와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등 석유주 움직임을 체크하셔라. 이때 추천을 들어갔었어야 돼요. 한 번 더. 오늘 24%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무려. 누가 보더라도 이 차트 분석에서 저는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지지, 저항. 저항대, 여기 직전 고점 저항대를 오늘 시원하게 뚫고 올라왔어요. 저항대 아래에서만 매수를 했더라면 이 큰
20% 정도 상승률을 맛볼 수 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음봉 때 제가 체크를 했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알기로는 한 7%대 상승 마감을 했고요. 오늘 24% 정도 추가 급등이 나온 만큼 아마 화요일 날 시가로 베팅이 들어갔다면 못해도 30에서 40% 정도는 상승을 맛볼 수 있었다. 물론 이거 다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화요일 날 한 12% 급등 나왔으면 이때 절반 정도 팔거나 아니면 전량 매도하고 다시 진입하자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금요일 날 다시 진입 못한 게 오히려 화요일 날 베팅을 못한 것보다 더 아쉬웠어요. 그만큼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가 우유부단하고 흔들릴 때 본인의 판단에 맞게끔 정말 갈 것 같은 테마 그리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라면 시원하게 잡으셔라. 그래서 한국석유 못 잡으신 분들은 흥국석유를 잡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흥국석유도 금일 장 중에 10% 넘는 상승이 나온 만큼 이렇게 확실한 이슈가 있잖아요. 누가 봐도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진다면 가장 먼저 뛰는 종목들이 에너지 유가 그리고 천연가스 관련 테마입니다. 안 잡을래야 안 잡을 수가 없다. 그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이 뭐 방산주라든지 파생돼서 같이 움직이지만 유가 관련 종목들이 항상 대장이고요. 그중 대장은 제가 지난주 주도주는 흥국석유인데 후발주가 한국석유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한국석유가 더 크게 뛰어 올랐다. 그래서 가지고 진입한 포지션이라든지 종목은 나쁘지 않았지만 나빴던 부분은 저의 우유부단함이다.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유부단함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좀 제일 아쉬웠던 종목을 제가 꽂아드릴게요. 제가 아까 AI에서 파생되는 종목 중에서 눈여겨봐야 될 게 전력망, 전력 설비 종목 두 개를 알려드렸는데 재룡전기라든지 일진전기, 그다음에 호성중공업, LS 일렉트로닉 너무 많이 뛰었잖아요. 그리고 대원전선이나 한국전선 같은 경우도 구리 관련이나 전선, 전력망 관련해서 너무 많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시장에 중전기나 전력 관련해서 안 뛴 종목이 뭐가 있을까? 4월 9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방송 끝나고 그 다음날 시초가 체크했던 종목이 바로 바이오스마트예요. 시장에서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정말 시장에서 아무도 관심 없을 때, 그리고 거래량 한번 튀지 않았을 때, 4월 9일이면 6일 전이잖아요. 지난주 그쵸? 화요일, 일주일 전에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저 혼자 바이오스마트다. 그러면서 바이오스마트가 사명은 바이오지만 제약 바이오 아니다. 그리고 스마트 관련 테마로 전혀 원래는 본업 같은 경우는 이제 카드 만드는 회사예요. 신용카드.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출의 50%가 중전기 쪽, 여기 에나멜 전선, 자회사의 에나멜, 중전기 동제품, 에나멜 동선 쪽에서 나온다. 그래서 양시장 흘러내리고 지난주에 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이 바이오스마트 체크를 해야 된다고 얘기해놓고 이 종목 수요일 날 바로 상한가 말아 올렸던데요. 맞습니다. 화요일 날 제가 체크하고 네. 화요일 날 오후 점심 때 슈팅이 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20% 넘는 상승을 그 다음 날에 바로 보여주더니 상한가 찍고 그 다음 날 또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체크했던 가격대가 3,800원대 부근이었는데 6,300~400원까지 올라갔으면 거의 한 60~70%가 불과 3일 안에 급등이 나왔다는 거죠. 이런 종목들 제가 이 노란톡방에서 항상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체크하셔서 시초가 체크하는 종목들은 꼭 작은 비중이라도 시초가에 한번 진입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하이스트봇은 장이 좋든 나쁘든 말씀드리지만 시장에 주도하고 있는 섹터, 특히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을 항상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도 바이오스마트 제가 알려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상한가 올라가면서 포착가 대비해서 20% 넘는 급등이 나왔고요. 중앙에너비스라든지 미래컴퍼니 이런 종목들 다 포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가온전선, AP시스템, 써니전자 지난주에 변동성이 가장 컸던 테마가 정치 테마주예요. 이 써니전자라든지 이런 이제 특정 인물의 이제 정치 테마주 종목들이 변동성이 좀 굉장히 강했고요. 스마트 그리드, 세명전기 이런 광명전기 종목들, 제가 예전에 광명전기 같은 경우는 또 시가 베팅 종목으로 한번 가지고 왔던 종목이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급등 이후로 수익을 좀 챙기신 분이 계셨을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뭐 JNTC나 DI 그리고 JMB 같은 경우는 오늘 포착이 나왔었거든요. 포착 나온 종목들이 대부분 하루에 한두 종목은 상한가를 말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손이 빠르신 분만 대응이 가능하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저희 노란톡방에서 이 하이스트봇
PC에 설치하실 수 있도록 제가 공지사항에 항상 올려놨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공지 확인하신 후에 다운받아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수익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해드렸는데 사실 지난주 월요일 저희 방송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노란톡방 안에 함께만 하셨더라면 이렇게 하락하는 시장 속에서도 불확실성으로 가득했던 시장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수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수익률표 보시면요. 저희가 짧게라도 단타 느낌으로 공략할 만한 이런 종목도 드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좀 시초가로 체크해 볼 만한 종목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KBI 메탈 전선 관련주로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도 시세가 나왔지만 오늘 이렇게 좀 힘든 시장 속에서도 상한가 말아 올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 방송에 또 내일 시가 베팅 종목이었던 한국석유 또한 이 방송 2일 시가 기준으로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세를 보이면서 오늘 장에서도 20% 넘는 상승 흐름을 가져갔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송만 보시고 함께만 하셔서 정보만 얻으셨더라도 꼭 상승 다는 먹을 수 없지만 그래도 소액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재미를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내일 당장 시가에 베팅할 만한 종목, 단기 수익 종목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봄 종목이라고 세 가지의 종목 선물 들고 왔는데 이 세 가지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등 다양한 정확한 전략에 대해서는 오직 노란톡방 안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만 돈 일절 받지 않고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시장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한가 말아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전략 받아보고 싶다. 그런 종목의 종목명이라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꼭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자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하이스트 4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10초 안에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면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방송 시간 이제 19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매주 월요일만 나오시는 분입니다. 나도 앞으로의 시장 속에서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확실하고 정확한 수익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말고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수익까지 한번 리뷰를 들어봤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 시가에 베팅할 만한 내일의 봄 테마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내일은 봄은 XR 가상현실이죠. 네. 가상현실로 가지고 참 안 가는 왔고요. 테마예요. 메타버스가 대체로 가지를 않습니다. 어. 차세대 먹거리 XR 전쟁이 그래도 이제는 서막이 열렸다라고 보는 이유가 XR 기기 출하량이 내년 1억 500만 대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면 애플, 메타, 삼성전자, LG 등 미래 먹거리로 확장 현실을 계속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화웨이까지 포함되고요. 제2의 스마트폰으로 XR 기기 시장을 공통 분모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질 않고 있어요. 그리고 XR 시장 연평균 성장률은 36%로 2026년 1,000억 달러 약 135조로 선망할 전망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반기 XR 시장 경쟁이 본격화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애플, 메타가 올 하반기 XR 제품 출시를 확대할 거고 삼성전자도 드디어 기다리던 올 하반기 XR 기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하반기가 본격적인 전쟁이다. 그러면 선반영, 기대감 때문에 지금 미리 잡아놓지 않으면 놓칠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주도주 종목은 뉴프렉스예요. 뉴프렉스 같은 경우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좀 지지부진했는데 한 3% 정도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FPCB 제조 전문 기업이고요. UEVR을 통해서 성장성 확대 전망입니다. 이 UEVR이 굉장히 중요한데 언리얼 엔진 기반 PC 콘솔 게임을 무료로 XR 구현하는 프로그램인데 왜 이게 중요하냐? 기존에 제가 메타버스 XR이 안 간다 왜냐하면 뒤처진다 얘기했던 이유가 기기 문제가 아니라 킬러 콘텐츠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킬러 콘텐츠 부재에서 이 UEVR은 기존의 게임을 무료로 XR로 구현하는 프로그램을 말씀드렸잖아요. 부족했던 콘텐츠를 기존에 재밌게 하던 게임을 이제는 VR로 바꿔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성장성이 굉장히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스마트폰 AI 기술 탑재, 그리고 폴디즘 기술 채택 증가, 중국의 폴디즘 채택 증가, 그리고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다 보니까 작년 부근 지지부진하다가 올 초에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상승 나온 이유는 애플의 XR 기기 출시 때문에 급등 나왔다가 출시 이후로 상승폭을 고스란히 반납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대가 6,800원, 900원, 6,000원 후반대입니다. 가장 강한 저항대는 이 9,000원 윗꼬리 달고 한번 빠졌었죠. 얼마 전에 9,000원대만 시원하게 돌파 나오면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가는 게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전망이라 항상 저는 이제 관심 종목과 주도주 종목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관심 종목보다 주도주 상승이 더 컸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다 보니까 관심 종목과 만약에 주도주 종목 두 가지 중에 뭘 잡았냐 하면 둘 다 잡으시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도 중요한 게 관심 종목이잖아요. 오늘 관심 종목은 예전에 제가 한번 가지고 왔던 종목이에요. XR 핵심 부품 기술력을 확보를 했고요. 국내 유일 VR용 저반 렌즈 그리고 AR용 투사 모듈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삼전에 VR 제품의 광역용 렌즈 공급을 한 이력이 있는 만큼 올 하반기 삼성전자의 XR 기기 출시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광학렌즈 기술력으로 자율주행 수혜주 미래차로 카메라 부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많이 안 팔리다 보니 미래차 전기차로 카메라 부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 테마로도 같이 묶이고 있고요. 차트만 보더라도 거의 바닥 구간에 내려왔다가 오늘 고개를 좀 들기 시작했어요. 오늘 한 7% 정도 상승폭을 확대해서 마감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7,500원대 저항대는 뚫어주질 못했습니다. 7,500원 강한 저항대 뚫어주게 된다면 저는 8,500원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는 게 크게 힘들지 않다고 생각하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만큼 실적도 받쳐주면서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고 있다. 살짝 눌러주면 더 좋겠지만 만약에 눌러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일 시가 부근에는 일부 비중은 한번 진입을 해볼 만하고요. 제가 혹시라도 또 우유부단함에 시가 베팅 종목을 놓치게 된다면 알아서들 오늘 시가 부근에 일부 비중 먼저 진입을 하시길 제가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마음과 내일 마음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미선물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내일 당연히 이제 미국장이 나쁘지 않게 끝난다면 시가 베팅을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혹시라도 모를 제가 높아시면 오늘 밤에 이스라엘이 혹시라도 공격에 관한 이슈가 나온다면 내일 진입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오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첫 번째 테마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일을 봄, 내일 당장 시가에 베팅할 만한 테마로 XR 테마를 들고 왔는데 우리가 좀 선반영으로 인한 기대감으로 지금 미리 잡아봐야 될 만한 섹터로 이쪽을 들고 왔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슈도 중요하지만 좀 주목받고 또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이 바로 관심 종목일 것 같은데 오늘 또 딱 한 가지 관심 종목을 들고 왔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이미 들고 온 적이 있었던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종목은 XR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으로도 또 엮일 수 있는 종목인데 차트 흐름을 보면 오늘 좀 고개를 들고 있거든요. 실적도 뒷받침해주고 있지만 지금 주가도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나쁘지 않을 구간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우리가 이 종목 안다라고 해서 내일 장에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내일 장 시장의 흐름을 보고 시초가로 공략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꼭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사실 지난주 월요일 저희 방송에 이 내일 시가 베팅 종목이었던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도 방송 2길 시가 기준으로 굉장히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종가 기준으로 좀 놀리긴 했지만 20% 넘게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오늘 장이 내일 시가 당장 베팅할 만한 종목에 대한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익률표 보시면 이 종목 이외에도 저희가 단타 느낌으로 또 드릴 수 있는 종목들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노란톡방 안에 계시면 계속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법 아주 쉽죠. 우측 하단에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 QR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로 한번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시간 12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두 번째 순서도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두 번째는 미래를 본 테마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 스윙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될 만한 테마 어떤 테마가 있을까요? 네, 뭐 말씀드렸듯이 오늘 브로움을 단기 스윙으로 가지고 왔는데 좀 애매합니다. 진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물론 이 공은 이스라엘의 제보국에 달려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스라엘 수입 의존도가 99%가 넘는 브롬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 10월 달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때 아마 큰 이슈 때문에 대부분 모르고 계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브롬은 난연제, 석유, 가스 시추, 방염제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는 비금속 원소이고요. 워낙 독성이 좀 강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난연제 같은 경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망 다변화와 대체 가능성을 확인을 하고 진입을 좀 해야 될 부분인데 물론 그 관련 종목들이 브롬 하나만 가지고 가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이슈 때문에 가는 부분 때문에 꼭 브롬 외에도 다른 부분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들이고요. 석유, 가스 수출이 공급망, 특히 최근 들어서 그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이 국내 공급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라는 뉴스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말 그대로 호르무즈 해협이 닫히지 않거나 하늘길이 열려 있다면 공급망에 큰 이상은 없겠지만 만약에 전쟁이 이제 중동 5차전처럼 확전이 나온다면 나중에 또 제국 부각을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는 테마이고요. 우리 사람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테마라는 게 꼭 이 영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 아니다. 그래서 주도주 종목들은 한창 산업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이렇게 거의 한 2연속 상한가를 갔던 이유가 이 브롬 관련해서 대장주인데 그 딱 전쟁 이슈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바닥을 기고 있어요. 수급도 없고 거의 한 6개월 가까이 바닥만 기고 있었습니다. 브롬을 리튬과 화합해서 리튬 브로마이드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브롬 관련 대장주로 꼽혔고요.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 ESS의 핵심 소재인 레독스 흐름 전지 전해액 생산, 그러니까 2차 전지, 차세대의 2차 전지 레독스 흐름 전지 관련 이슈가 나올 때도 한 번씩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재 수급 부족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되는 만큼 브롬 아까 말씀드린 진입할지 안 할지는 이스라엘이 재보복을 할지 안 할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관심 종목으로 체크만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관심 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만 보더라도 꾸준하게 올 작년 12월, 거의 11월, 12월 바닥을 찍고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이 나오다 3월 중순쯤 지수가 좀 꺾이면서 다른 테마에 수급이 뺏기면서 쫙 꺾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한번 고개를 들었던 이유가 똑같이 브롬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전쟁 위험성 때문에 급등이 나왔다가 윗꼬리를 달리고 눌렀는데 4,500원, 4,400원대 부근만 지지 나온다면 저는 한 번 더 움직일 확률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 프리커서, 포토마스크 케이스, 특수가스 유통 등 다양한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태양광 패널 생산에 사용되는 중요한 도핑 물질 3브롬 화붕소, 여기 브롬이 들어가죠. 이 3브롬 화붕소 출시를 지지난해에 했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브롬 관련 테마로 같이 엮이고 있습니다. 전방 산업은 반도체 당연히 회복 중이고요. 주력 산업 생산 능력은 증설, 그리고 사업 영역 다각화로 향후 실적이 견인할 걸로 예상되다 보니까 저는 이 관심 종목을 굳이 브롬이 아닌다고 하더라도 스윙 종목으로는 저는 4,500원 부근이면 충분히 한번 모아갈 만하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업이 사실 브롬 네. 이외에도 좀 많네요. 네, 다양한 산업을 좀 네. 영위하고 있는 만큼 특히 반도체 프리커서나 포토마스크 케이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에 직결되고 있거든요. 사실 이 3브로마 붕소를 출시는 했지만 여기 매출은 거의 미비합니다. 없다고 봐도 되는데 그냥 브롬 관련 테마로 엮일 뿐이지 몸통은 반도체다. 반도체 전방 산업이 회복하고 있는 만큼 올해 실적은 당연히 견인이 나올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굳이 브롬이 아니더라도 오늘 관심 종목은 저는 스윙 종목으로 내일부터 여기 4,500원 부근에 모아가라고 사인을 드릴 겁니다. 종목 자체만 보더라도 저는 실적만 봤을 때 1분기 실적 이후로 직전 고점 6,000원대 부근을 강하게 한번 돌파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보니까 이 종목은 꼭 관심 종목 체크해 놓으셨다가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알려드릴 거거든요. 내일 제가 추천 사인을 드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모아가셔도 좋다. 이렇게 정의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미래를 봄 테마까지도 만나봤습니다. 브롬 관련주 이스라엘 쪽으로 수입의 의존도가 99.6%인 브롬 관련주를 들고 왔는데 사실 중동 리스크가 불거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격화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쪽을 들고 왔습니다. 역시나 이슈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는 쪽은 관심 종목일 것 같은데 또 한 가지의 관심 종목 들고 왔거든요. 차트 흐름을 보자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엔 지금 다양한 사업
사업 분야를 또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만 보더라도 직전 고점까지는 강하게 돌파가 가능할 만한 종목입니다. 브롬으로도 엮일 수 있지만 반도체와도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곁다리만 가져가도 충분히 수익을 늘 만한 구간은 있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다. 이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등 다양한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함께하는 방에 오셔야지만 챙겨갈 수 있습니다. 방송 시간이 6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당장 시가 베팅 종목 그리고 지금 브롬 관련된 반도체 관련주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 관련된 단기 수익 종목까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측 하단에 QR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6분 남았거든요.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봄 종목까지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봄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의 봄 종목은 분체 이송 시스템 관련 테마입니다. 사실 네. 이게 끝이에요. 국내에서 분체 이송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면 이 종목밖에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네. 아마 종목명을 알려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 제목에서 종목이 다 알려 들어간다. 근데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체 이송 시스템이 뭐냐? 분체 이송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냥 작은 고체, 알갱이를 이송한다, 이동하는 시스템이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글로벌 분체 이송 시스템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이고요. 분체 이송 시스템 중 PCS, 공합식 이송 설비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물건이나 이런 부분을 이동할 때 첫 번째로 컨베이너 벨트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걸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분체 이송 시스템은 이 파이프를 연결해서 작은 알갱이를 그냥 이동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글로벌, 당연히 국내 점유율은 1위고요. 글로벌 점유율이 3위입니다. 근데 2위랑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글로벌 2위도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고요. 최근 지연된 프로젝트 발주 그리고 공사가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이 부진했던 이유가 코로나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프로젝트 발주한 이후 정상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는 정상화됐기 때문에 올해 가파른 실적 턴어라운드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주 잔고가 어마어마하거든요. 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되는 수주 잔고가 올해 매출로 인식하는데 사측에서는 집중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2차 전지 및 폐배터리 관련 테마로도 같이 엮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수주 또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가치가 다시 재평가 받을 거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팽배하다. 차트만 보더라도 원래는 이제 주봉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한때는 4만 5천 원, 5만 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SB지발 사태 때문에 5만 원, 4만 5천 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거의 여기까지 떨어지거든요. 18,000원, 17,000원 부근까지 하락했다가 이제는 박스권에서 완만한 상승을 나오고 있습니다. 올랐다. 아마 6,000원, 7,000원 부근이 강한 저항대일 거예요. 상승 이후로 상승 하락을 좀 반복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좀 아쉬운 점이 저는 2만 원대 여기 체크를 좀 했었습니다. 이때 진입을 못한 게 좀 아쉬워요. 근데 왜 오늘의 봄으로 가져왔냐? 이미 그러니까요. 24,000원 부근 때면 제가 잡고 싶은 가격 대비해서 20%나 올랐거든요. 근데 오늘 왜 들고 오셨어요? 그럼에도 지금이라도 늦었다. 네, 네? 지금 잡아도 26,000원대 부근만 돌파 나온다면 저는 3만 원 부근까지는 추가적인 상승폭이 열려 있는 이유가 실적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수주 잔고가 4천억대에서 5천억대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 수주 잔고가 매출로 연결된다면 마진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은 지난해 대비해서 거의 한 190%, 200% 가까이 올해 상승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주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4만 5천 원, 5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거의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바닥권에서 완만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다 할 매집봉이 나온 적이 없는데 최근 들어서 수급이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어요. 아래쪽에서. 그래서 물론 분할로 진입할 거예요. 지금 24,000원 부근 살짝 눌러준다면 한 번에 여기서 다 진입하기보다는 24,000원 이하에서 한 번 진입을 할 거고요. 21,000원대 부근까지 내려온다면 땡큐 하고 비중을 더 확대하면서 평단가를 최대한 낮춘 다음에 긴 호흡으로 1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그리고 오늘 하반기 진짜 매출과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까지 저는 긴 호흡으로 좀 바라보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불확실성이 강한 시장에서 믿을 건 뭐다? 실적밖에 없다.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수주권이 이 실적을 대변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적만 봐더라도 겁날 게 없어요. 그냥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잡으시면 된다. 그래서 정확한 타점은 제가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오늘의 봄 테마까지 만나봤습니다. 분체 이송 시스템 관련주인데 이 종목은 2차 전지와 그리고 폐배터리로도 엮일 수 있죠. 실적이 너무너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라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눌려주면 담아봐야 될 만한 종목이다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이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등 전략에 대해서는 오직 노란톡방 안에 계신 분들의 한해서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필히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꼭 한번 세 가지의 종목 선물 모두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